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 공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 안경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랑 같은 양재에서 이제 같이 이제 좀 호용호자하는 되게 친한 또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변호사님이고요. 오늘 또 같이 또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좋은 또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안경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법연수원 28기고요. 예. 1996년에 시험 붙어서 변호사 꽤 오래 하다가 3년 전서부터 공증 일만 하고 있는 공증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뭐 양재동에서 지금 양재 몇 번 출구? 양지역 6번 출구에서 나와서요. 예. 발을 살짝 트이면 발 긴 사람은 네. 우리 건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경재 변호사님 사무실은 양재 6번 출구에서 한 1분이면 오고요. 저는 8번 출구에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분은 너무 긴데 저희 3초. 3초. 네, 나오면 바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멀지만 어쨌든 저하고 5분 거리의 위치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웃사촌 검사. 그렇죠. 예, 이웃사촌이고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차라리 그냥 예. 사촌 의형제로 할까요? 의형제 좀 괜찮나요? 센가요? 그럼 제가 더 이긴 것 같은데. 근데 형님이니까 저희가- 형님 맨날 밥 사달라고 그랬던데. 근데 삼촌이 저 삼촌 아니야? 조카 아니야? 일단 어리시잖아요. 저랑 별 나이 차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맞먹는 거요? 아니 딱 봐도 젊어 보이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시니까 저랑 별로 차이가 하여튼간에 그건 나중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뭐 모임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안경재 변호사님의 의뢰인이 돼서 한번 여러분과 이 고민을 여러분이 저와 같은 입장에서 사무실에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 돈을 물품 대금을 제가 이제 좀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경재 변호사님을 찾아서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물품을 좀 납품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달 이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갑자기 제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누가 윤동현 법무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사무실로 한번 오게 됐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럴 때 중요한 건 법도 중요하지만 또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깨지 않으면서 원만히 그렇지만 권리관계는 확실히 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돈을 되게 이렇게 이제 중간에 돈을 안 갚게 됐을 때 돈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되게 그러면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로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법대로 하자면 싸우자는 얘기 비슷하니까. 그렇죠.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세게 나가면 이제 관계가 약해지고 또 그 채무자 쪽에서는 채무자 어쨌든 공급 받은 쪽에서는 돈 지급한다 이러면 뭐 갑자기 뭘 나가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미루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작 그 돈을 달라 그러면 대개 이제 그런 경우를 여러 개 되면 갚는데 좀 돈 갚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못 갚잖아요. 뭐 사정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 측에서 돈 달라고 정말 이제 뭐 소송이 들어가든지 뭐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때는 이제 그 채무자 쪽도 좀 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니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깨질 때가 많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령을 단계별로 얘기하면 일단은 그 돈을 갚겠다고 할 때 과연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갚겠다는 건 막연하죠. 언제까지 갚을 수 있냐? 분할이면 분할인 대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겠죠. 2019년 9월달에 갚겠다는 둥. 제가 일단은 언제 갚을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맨날 다음 주에 갚게 다음 주에. 그래도 하여튼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정말 갚을 수 있는 날이 언제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일시불이 안 되면 나눠내더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단 유도를 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대충 막연한 얘기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달 25일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 쪽 입장에서 채무자한테 그러면 다음 달도 좋은데 혹시 실수도 있으니까 한 달 더 줄 테니 그때까지 갚아라 라고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2달 정도 봐줘야 될까요? 그렇겠죠. 그건 이제 상황 따라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그래도 실제로 갚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 공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공증을 안 하겠다 그러면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건 무슨 심보일까요? 도둑놈 심보겠죠. 그렇죠. 그건 안 가겠다는 그건 이제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그렇죠. 바로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공증을 안 하면 나는 뭐 재판하자. 그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 나는 할 만큼 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좀 압박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에 물품 대금에 압류를 한다든지. 네. 거래처 물품 대금에 가압류하면 거기 신뢰관계가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지죠. 그거 다 관계 깨지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업자 통장에다 압류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예를 가압류.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뭐 공증이나 뭐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공증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증을 만약에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좀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본인이 하겠다고 나오면 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처 가압류를 한다든지 예금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상대방도 만만치 않잖아요. 혼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공증을 하자고 이렇게 살살살 꼬셔서 그렇죠. 예,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데 안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네. 채찍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거보다는 공증을 하는 게 나은데 그렇죠. 공증을 하는 게 어떻게 좀 자, 그럼 이제 공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공증은 판결 같은 효력이 있는 공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증사무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신분증과 도장만 갖고 오면 내용을 얘기하면 문서를 전부 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 줍니다. 도장은 그냥 아무거나 막도장도 괜찮습니다. 제 신분증하고요? 예. 그 법인 그 사람도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개인일 때의 경우,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가 오는 경우에는 대표 신분증, 법인 도장,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갖고 오면 됩니다. 뭐 인감증명서 이런 거 없어도 되고요? 대리인이 올 때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본인이 올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대표자가 올 때? 예. 근데 만약에 그 본인이 못 오겠다고 막 못 올 경우는 이제 어때요? 위임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 대신 오는 사람은 신분증 도장, 예. 그 다음에 그 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 위임장 양식에 내용 적고 인감도장 찍고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첨부해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 와도 그럼 제가 가능합니다. 그 거래처 사장이 뭐 해외에 있다 뭐 바쁘다 막 도망 다녀도 그렇죠. 위임장 받아서 그러면 그 직원을 데리고 오면 직원이 대리를 받아도 되고 채권자가 상대방 대리를 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의 괜찮습니다. 그 도장을 받아서 그쵸. 와도 위임장에다가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 그럼 갖고 저 혼자 와도 되겠네요? 그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뭐 네가 고사 다 했잖아 막 상대방이 막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위임장에 다툼이 예. 될 수 있으니까 예. 위임장의 이름 정도는 이제 그 사람 직접 쓰게 하든지 뭐 이런 조정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 사람의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가 있으면 그쵸. 제가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제가 꼬셔서 예. 오거나 아니면 같이 올게요. 예.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뭐 어떤 효력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공정증서 내용에 네.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네.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그 그 공증 문서가 판결 같은 기능을 합니다. 판결. 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절차 없이 공증사무실에 오면 바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문이라는 걸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판결 기능을 해서 판결 절차 없이 그거로 바로 상대방 예금에 압류를 한다든지 사무실에 있는 집기에다가 그냥 경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그런 곳은 이제 그 거래처에 뭐 카드 매출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 매출에다 압류 및 추심 명령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그 윤범무사님이 전문이잖아요. 맞아, 저희 지금 본부사 됐나? 네.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서 그렇게 공증 만든 걸 가지고 예. 가면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점이냐면 재판을 안 하니까 시간이 빠르고요. 그쵸. 소송 비용이 안 들죠 일단. 왜냐면 판결 절차는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크지만 예. 집행 절차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전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네. 공증을 받으면 네. 그런 어떤 재판 받으려면 제가 듣기로는 막 6개월, 1년 막 장난 아니라 그러던데 돈도 많이 빨리 들고. 거의 다투지 않아도 그쵸. 뭐 3개월 힘들고요. 한 5, 6개월은 걸리고 사실은 상대방이 다투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 할 때 사실 끌어달라는 소송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약간 뭐 감정 넣고 뭐하고 하면 1년은 뭐 우습게. 그러면 그 1년에 할 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 오면 뭐 한 그렇죠. 5분 만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요. 한 10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럼 저한테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저가 누구죠? 법무사. 아니요, 저는 지금 사업 대표, 돈 뛰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거 말고도 좋은 게 예. 사업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거는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래나 이런 게 남이 아니라 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그렇죠.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소송을 하고 이러면 예. 관계들이 서로 욕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공증을 받으러 가자고 할 때 예. 약간
어떤 식으로 좀 상대방을 구슬 때, 그러니까 뭐 소송을 하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뭐 너무 당신이 나를 갖다가 뭐 내가 뭘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거보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 갈 거냐 충분한 여유를 주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한 것보다 더 시간 여유를 주고 가자 그러면 차만 뭐 그 대놓고 못하겠다는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용 때문에 또 뭐라 그러면 막 비용도 내준다고. 근데 여기 비용이라는 게 소송하면 비용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법원에는 인지대, 변호사 비용. 공증수수료가 인지대보다 2분의 1보다는 좀 넘고, 그러니까 인지대보다 더 쌉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그럼요. 시간도 절약하고 상대방한테 이게 막 소송같이 이렇게 막 감정 안 상하고도 네. 뭐 어차피 우리 합의 볼 건데 네. 좀 더 객관적인 그렇죠. 중립적 기관에서 네. 하면 더 서로 좋지 네.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살살 잘 유도를 해서 네. 또 합의서 비슷한 느낌으로 가도 그쵸. 되겠네요. 네. 이거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증하면서 예. 예전에는 갈등의 영에서 소송은 다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쟁의 영에서 평화의 영으로 넘어왔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좀 평화 쪽으로 좀 할 수 있게. 합의를 전제로 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좀 상대방하고 좀 더 기분 좋게 그렇죠. 또 변호사님 또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맞습니다. 오면 또 채권자와 또 네. 채무자한테 좀 더 이렇게 좋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좀 저를 좀 네.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공증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5천만 원일 때는 17만 8천 원, 1억 원일 때 32만 8천 원 이렇게 금액별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5천만 원 못 받았는데 5천만 원이 35에 17만 8천 원. 여기 막 공개도 되는 그런 그럼 그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얼마예요? 저희가 이거를 수수료를 더 받거나 덜 받으면 10. 징계도 받고 뭐 형사처분도 받아요. 7만 8천 원. 17만 8천 원이면 제가 그러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내용도 계약서도 다 작성해주고. 그러면 저 판결문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이제 금액이 한 10억 되면 한 300만 원 되는데요. 뭐 100억이 돼도 300만 원이요. 그게 이제 상한입니다. 전 돈이 별로 없어서 받을 돈이 많아봤자 몇 천만 원이라서 사업적으로 성공하셔서 10억짜리도 앞으로 좀 더 네. 그 정도 제가 못 받으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렇죠. 이거 이제 받게끔 명확히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윤동현 법무사에게 와서 뭐 유채 그렇죠. 뭐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다음 채권 압류 뭐 카드 매출을 압류한다든지 매출.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뭐 통장 압류 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가능하죠. 예. 그러면 네. 제가 다음에 또 예.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예. 상대방을 예. 잘 좀 이렇게 좀 예. 기간을 주고 예. 그 다음에 안 오면 또 변호사님하고 예. 같이 이렇게 좀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와서 예. 한번 그 판결문 같은 예. 그런 집행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예. 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띄었거나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평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공증인 것 같습니다. 분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화해를 유도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가 좋죠. 평화를 유도하고 같이 좋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공증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또 친하게 모시고 있는 형님과 변호사 안경재 변호사님과 같이 공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알려드릴 수 있고 만약에 공증을 했는데 돈을 안 갚을 때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현 법무사였고 안경재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